자기가 전에 이 사건 전에 차에서 사고가 났대요. 차 사고가 났대. 그래서 자기가 잠깐 뭐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빼놔가지고 뭐 다른 SD카드로 끼워가지고 SD카드가 막 고장이 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시작! 그래서 하남경찰서에서 지금 똑같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블랙박스 칩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 차 뒤에 누가 이렇게 박은 사진도 하남경찰서에서 찍었고요. 제가 찍은 건 없고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사관님이 찍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차에서 토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 토했다는 그걸로 뭐 댓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난 거야. 한 적이 없다. 결국 다 거짓말이다. 당연하지, 지어진 얘기니까. 루머가 저는 엄청나게 심했어요. 본인은 차에서 토를 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증거는 뭐라고 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오늘 이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걷다가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찍으셨던 게 이제 이겁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처음 봤다라고 이제 한 걸 그때 처음 듣긴 했는데, 아, 그래서 여기 놓고 갑니다. 그러면 하고서 이제 사진 촬영했던 사진이 이 토범벅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공용 현관 아니라고 하고요. 예, 여기 이거 보면 이거 원본으로 보면 싹 토인데, 예, 뭐 바지도 젖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택시기사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혜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없대. 토를 한 적이 없다.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도 재판을 이기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곽혈수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해자가 7년 구형이 떨어졌고 피해자인 곽혈수 자신이 승리했다고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처럼 자그마한 채널에도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네, 뭐 곽혈수가 1시간 동안 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정말 사과를 해야 할 일인지, 택시기사가 강간을 한 것이 맞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가해자가 구형이 났고요. 최종 재판이었어요. 22살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드디어 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구형한 결과는 피고인 징역 7년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었으면 아, 예? 징역 7년, 구형 아니에요? 7년 구형이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아, 예. 아무리 유튜브를 쉰다고 해도 이런 좋은 날에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7월의 판결인데 무슨 최종 판결인 것 마냥 말을 하냐 이러는데, 제가 변호사님이랑 그때 방청에 간 이제 친구, 그 친구도 굉장히 재판을 많이 한 친구예요. 피해자로서. 아니, 친구가 피해자로서 재판을 많이 했다는 거는, 아니 뭐 상습적으로 뭐 성추행 피해, 강간 피해,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다는 건가요? 우리 일반 국민이 재판이란 거를 자주 봤나요? 이상한데. 여기서 7년에서 더 줄어들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야. 어쨌든 깜빵은 간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왜 얘가 덜 받지 못하냐,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재판에 가서 진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피해자를 비난을 하면 안 돼. 근데 이 범죄자 새끼는 재판에 가서 엄청나게 저를 비하를 했어요. 비난을 하고 자기의 뇌를 전혀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만 보였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검사님이랑 판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감형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7년, 여기서. 그러니까 돼봤자 좀 검찰이 뭐 구형했다고 해서 그게 뭐 진짜는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무조건 깜빵 가고요.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깜빵을 간다고 자기는 주장을 합니다. 구형이니까 3년은 나오고 이런데 3년까지 절대 안 내려가요, 제 생각에. 그리고 변호사님과 저의 친구 말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고, 내가 변호사님한테 막 말을 했어요. 아, 그러면은 감형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될 확률은 몇 %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못 들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의뢰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나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지금 감형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쵸, 없죠. 왜냐면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재판 가서 내 비난을 하고 판사한테 예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말을 전혀 안 하시네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안 합니다. 판사한테 예쁨을 받을 수가 절대 없고,
왜냐면은 판사님이 거기에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이 우리가 사과를 하고 죄송하고 뉘우친다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레카 있잖아요. 레카 여러 명 있죠. 저 괴롭히는 레카들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많이 뜨잖아. 곽현수 치면 많이 뜨잖아. 그 새끼들 2차 가요 얼마나 했어요. 분명히 저라는 존재 자체는 모르겠지만 아마 땅튜브나 뭐 많겠죠? 저도 포함이라고 얘도 생각할 것 같은데 하면서 걔네도 똑같아. 쓰레기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24살이고 여자애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큰일 나요. 내가 24살 여자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맨날 말 바뀌고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말을 신뢰 안 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24살이고 여자애지만 아니 내가 당신들 깜빵 다 보낼 거야. 좀만 기다려. 언제까지 나댈 수 있나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증거 다 녹화해놨어요. 당신들이 입으로 떠드는 거.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좀 제대로 나가서 일을 하든가 알바를 하든가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을 하든가 쿠팡을 가든가 왜 그런 걸로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저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유튜버들이 피해자인 자신을 향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 게 없냐?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버냐 하셨는데 근데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혈수님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응원했던 사람들조차 물어봤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냐. 근데 이러이러한 거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댓글들은 싹 다 무시하고 삭제해놓고 그렇게 당신은 돈을 다 받아놓고 삭제했잖아요. 그 사람들 무시했잖아. 그래놓고 왜 당신의 모순을 짚어내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기괴하고 내로남불적이고 마치 우리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저는 기분이 매우 나쁘거든요. 본보기가 되어야죠. 근데 내 그 한 새끼는 일단 판사한테 입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전과자였죠. 왜 전과자라는 거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전과자도 그냥 전과자가 아니야. 지나가던 여자 강간했죠. 팼죠. 때렸죠. 그리고 훔쳤죠. 돈 같은 거 아마 훔쳐서 과거에 아마 8년 정도를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가는 여자 때리고 강간하고 물건 훔치고 8년 정도 살았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에는 거짓말 없겠죠?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나는 차에서 토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 토했다는 그걸로 뭐 댓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난 거야.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차에서 토를 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증거는 뭐라고 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태우기 전에 그 친구분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거든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 오늘 이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걷다가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찍으셨던 게 이제 이겁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처음 봤다라고 이제 한 걸 그때 처음 듣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놓고 갑니다. 그러면 하고서 이제 사진 촬영을 했던 사진이 이 토범벅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공용 현관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 이거 보면 이거 원본으로 보면 싹 토인데, 뭐 바지도 젖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택시기사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출했는데 지하주차장 CCTV, 토사진, 박혜수의 친구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과 통화했던 기록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혜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없대. 토를 한 적이 없다.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도 재판을 이기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 SD카드도 택시에는 무조건 SD카드가 있어.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SD카드가 있어. 근데 이것도 구라를 뭐라고 쳤냐면 여러분들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차에서 사고가 났대요. 차 사고가 났대. 그래서 자기가 잠깐 뭐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빼놔가지고 뭐 다른 SD카드로 끼워가지고 SD카드가 막 고장이 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시작! 이것도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말을 했습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 상태가 왜 수리랑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운행하게 되었는지 당시 좀 인지 여부와 고장 기간 등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그게 하필 일이 꼬이려면 어떻게 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차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 차예요, 사실.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차량인데 오줌 싸다 이런 거 필수적으로 막으신 거고. 블랙박스가 왜 하필 왜 없어?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제가 새 차였는데
깜빡이었는데 제가 퇴근길에 차를 한번 훑어봤는데 누가 뒤에를 박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범인을 잡으려고 블랙박스 칩을 빼서 이제 집에 새벽에 이제 퇴근할 때 갖고 갔어요. 범인을 잡으려고. 그래서 집에 갖고 갔는데 이제 새벽이라 이제 다 자고 있으니까 제가 보진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봐야지 그러고 놔뒀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요. 블랙박스 뺀지도 까먹었어요. 그 빼고 다니셨다는 게 그날 하루에 딱 그랬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네 소리 나갖고 아니 근데 그 메모리 칩 그걸 집에다가 이제 보러 가셨으면은 그거 다시 나중에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끼우셨으면 되잖아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남경찰서에서 지금 똑같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블랙박스 칩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사항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 차 뒤에 누가 이렇게 박은 사진도 하남경찰서에서 찍었고요. 그 사고 인지 당시 그때는 이제 뭐 찍어두거나 하신 건 없고요. 예, 그때는 찍어둔 게 없었어요. 그냥 바로 잡으려고만 생각했지, 제가 찍은 건 없고,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사관님이 찍으셨으니까. 왜 블랙박스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똑같이. 그래서 그 사진은 어차피 저거 띄면은 다 나오니까. 꼭 진술의 이제 신빙성을 위해서 경찰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때 당시 이제 운전해서 경찰서에 갔을 테니까 그 부분 사고 넘버를 찍으셨다. 바로 차에서 검사를 하셨고, 예. 택시 기사는 이러한 증거도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물었던 것들, 우리가 궁금해하고 왜 그렇지? SD카드는 왜 없지? 이러한 물음에 얘는 대답을 했어.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와 의견을 얘기해.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근데 곽혈수는 우리가 물었던 물음에 대답한 게 있냐? 증거를 낸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니까. 사고 기록도 냈고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더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을 알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또 시작. 사고 난 기록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사고 난 기록도 없고요. 사고 난 기록을 그래서 검사가 가져와라. 사고 난 기억이 있으면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카센터 기록도 가져와라. 뭐 고장 났다는 거. 만약에 차가 고장 났으면 그 정도로 고장 났으면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사진을 찍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면 보험회사를 부를 거 아니야. 그런 기록도 없어. 그런 기록도 없다니까. 그럼 그 방구석 백수들이 그걸 믿은 거임? 그렇죠. 왜냐면 그 새끼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믿는 거야. 하필 딱 그때 고장 난다고? 내 말이. 이러한 거 하나하나가 법적 근거로 솔직히 쓰이거든요. 곽혈수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근데 택시기사는 증거를 내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만약에 택시기사가 나 사고 안 났는데 사고 났다고 구라를 쳤다. 근데 증거를 내라고 했는데 경찰에 증거를 제출 못했어. 그러면 솔직히 좆된 거예요. 근데 곽혈수는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미친 거지. 하필 딱 그때 고장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쌉소리죠. 그리고 저는 그 성폭행 당하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저랑 그때 놀았던 친구, 저를 택시에 태워준 그 친구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DM으로도 얘기를 했고 전화로 통화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일치한다고. 근데 그 새끼는 말이 맨날 달라. 자신의 말은 전부 일치한다. 택시기사는 말이 계속 바뀐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곽혈수가 핸드폰을 택시기사한테 당신이 들고 갔냐 라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차가 들어오니 손세차장을 갖고 손세차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곽혈수 씨한테. 자기 어저께 탑승한 손님인데 다짜고짜 이제 핸드폰 왜 훔쳐가셨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훔쳐도 제가 쓸 곳이 없고 저는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핸드폰만 없어졌다고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차 남바를 물어보셨고 뭐 이름을 물어보신 것 같았고 다시 한번 핸드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는 핸드폰을 훔쳐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경찰서에서 하남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저께 탑승한 손님 중에서 정현수 씨라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 뭐 저보고 핸드폰 훔쳐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핸드폰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출소 경찰관님이 저한테 지금 핸드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지금 당장 간다고 하고 바로 세차 끝나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썼고 제가 왜 저를 이렇게 불렀냐 하니 이제 성준강간 추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강간 추행이 아니라 준 강제 추행 말씀하신 거죠? 예예 준 강제추행. 그래서 저는 억울하니 지금 조서 꾸미고 바로 경찰서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되물어본 게 약간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가 개입을 하면서 처음에는 추행이었다가 또 중간간으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부터가 말이 바뀐 거죠. 근데 택시기사는 일관되게 핸드폰도 자기가 들고 가지 않았고 강간도 하지 않았다. 근데 누가 말이 바뀌었냐고. 강간당했다는 날짜도 바뀌어. 뭐 질에 삽입을 했다 했는데 DNA도 안 나오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틴더. 자, 틴더에서 남자랑 자서 성병이 걸려서 그 성병을 걸린 것을 기사한테 옮겼다. 기사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곽혈수는 성병이 3개가 있습니다.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유레아 플라즈마 성병 3개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주장을 했을 때 질이 엉망진창. 그 이유도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일단 이제 삽입을 당하고 나서 제 질, 자궁, 질이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의 산부인과를 6개월 이상? 6개월이 뭐야? 거의 1년 다녔어요. 항생제를 6개월, 1년 동안이나 먹어야 할 정도로 질이 망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DNA 검사를 했는데 질 안에는 택시기사의 DNA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성병이라 하면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곽혈수는 성병이 3개, 택시기사는 성병이 0개.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뭐 틴더 광고다. 이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시작. 그러면서 나를 무슨 몸 굴리고 다니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창녀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거짓말 3.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거기서 원나잇을 했든 안 했든.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틴더를 했다. 자신이 강간을 당하고 변호사 말로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정도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계 여행도 아니고 틴더 했죠? 누구의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음부 사타구니에서 DNA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순 바로 옆쪽. 근데 바지가 내려갔으면 골반에서 나오구나. 골반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에서 나와야겠죠. 근데 그 가해자가 아니 나는 아기 옷 입혀준 것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손을 넣었다. 아기 옷 입혀주는 것만 그렇게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그래가지고 검사가 그걸 왜 넣냐? 거기에 손을 왜 넣냐? 네 자식도 아니고 성인 여성인데? 검사가 그래서 뭐가 맞는데? 이러니까 택시기사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음날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토를 안 했는데 왜 30만 원을 달라고 하냐고. 제가 15만 원만 그럼 주시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15만 원은 뭐 얘기 꺼내지도 않고 계속 30만 원에 대한 이 불평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갖고 그럼 내일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오빠라고 했다가 아저씨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잠깐 넘어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넘어오라는 게 왜 뒷좌석으로 넘어오라는 건가요? 예, 뒷좌석으로 넘어와. 그 계신 분이 뒷좌석에 탔으니까 뒷좌석으로 넘어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자꾸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넘어가냐고 이렇게 몇 번 했는지 계속 이제 넘어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갔는데 안 넘어오시면은 자기가 차에서 소변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생각을 했죠. 왜 기사들한테 들었는데 그 뭐 대변 부신 분도 계시고 이런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차에서 오줌을 싸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바지를 벗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벗으려는 그 제스처였나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벗었나요 바지를? 실제로 벗었어요 바지를. 끝까지 다 벗으신 건 아니고 한 여기 엉덩이하고 허벅지 사이 한 요 정도까지는 벗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다급해서 원래는 앞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다급해서 뒷좌석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넘어가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이제 상황을 정리하려고 왜 그러시니까 자기가 30만 원이 없으니까 저보고 관계 이제 일을 하자고. 그럼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니 그럼 한번 하면 되겠네. 몸으로 때우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그때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술 깬다면 내일 얘기하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을 안 들고 나 30만 원 없다고 계속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부터 입으시라고, 그래서 옷을 이제 뭐 입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입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옷을 입혀드렸어요. 바지도 입혀드리고 위에도 그 제가 탑볼한지는 몰랐는데 위에 이만큼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리를 했어요. 그분의 이제 옷을 이제 어쨌든 입으셔야 할 텐데 그것을 네. 도와준 이유는 뭔가요? 뭐 너무 취객이라서 이제 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그러신 건지. 예, 맞아요. 그래서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또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바지도 입혀드리고 도와드린 거죠. 그리고 또 위에도 올라간 것 같아서 그건 전 탑볼하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저는 단지 올라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옷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서 알고 보니까 탑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택시기사는 말을 해요. 솔직히 이거 억울하겠지만 추행 쪽으로 만약에 몰아간다고 하면 적용될 수도 있겠다. 솔직히 말해서 추행 정도는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곽혈수는 자기 유리한 허벅지의 DNA가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원래 본인의 주장은 질 삽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질 내에 DNA가 나왔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은 강간당했다 주장을 했고, 그런데 허벅지에 DNA가 나왔다고 지금 신난 겁니다. 2차 가해 한 것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고요. 미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엄마가 막 그런 댓글 우리 엄마도 봐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어떤 사고방식이 이상. 뭐 DC, 1배 이런 거 다 없애버릴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단 그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게 돼. 머리가 와, DC에서 나온 말이 다 맞는 거네. 곽혈수는 미친년, 곽혈수는 창년, 곽혈수는 뭐 머시기 이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커뮤니티 무조건 다 없애. 그럼 넌 무슨 커뮤니티 하냐? 네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 너만 진실이고 택시기사는 다 거짓말이라며. 어떤 커뮤니티, 어떤 세상에서 살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그 가해자 울었어, 재판에서. 오늘 재판에서 울었어요. 뭐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러면서 감성팔이 오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7년형이요? 7년형이요? 살려주세요. 저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7년형 살려주세요. 와,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인 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 입장에서는 곽혈수가 피의자란 말이에요. 가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가해자한테 저는 조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이거 왜 이러냐, 저거 왜 이러냐,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곽혈수는 그런 우리를 보고 물어보는 댓글들한테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택시기사를 완전 조롱하고 있어요. 솔직히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아, 너무 웃겨. 택시기사를 조롱하고 거짓말 하다가 끝이 나는데 돈을 받으면서까지 응원을 받아놓고 응원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물음이 있었잖아요. 왜 날짜는 다르냐 이런 거에 물음에 대해서는 다 댓글 삭제를 했습니다.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돈은 다 쏙 받아놓고 댓글 보고 2차 가해를 하지 마라. 이 영상을 보시고 곽혈수의 댓글에 뭐 아직도 응원하신 분들 많던데 진짜로 그분들이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신 분들인지 진짜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걸 정말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곽혈수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2차 가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더 악인인 건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